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하고 3월 7일 화요일이네요. 자, 오늘 국방론편 꼭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 해외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레드백, 그게 이제 보병전투 장갑차, 그게 이제 호주에서 독일 장갑차랑 경쟁하고 있다는 소식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지금 그 발표도 임박했고, 레드백이 위에 있다. 이런 이제 소문이 지금 났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소문을 좀 추적해보는,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폴란드 언론이죠. 디펜스24. 폴란드도 우리 레드백을 시험을 했죠. 그들이 이제 직접 몰아봤죠, 폴란드에서. 그래서 좋은 인상을 받고 있고, 레드백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근데 그들 장갑차도 있고 하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섞을지,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면 그들의 장갑차도 지금 갓 개발을 마쳤고, 얼마 전에 계약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관심이 있죠, 폴란드도. 그래서 거기서 호주 언론을, 에서 나오는 보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제목을 뽑았어요. 3월 6일이니까 거의 뭐 따끈따끈한 이제 기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의역을 해보면은 레드백이 독일 링스를 누르고 호주에서 성자가 되나?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지금 뭐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요즘은 조금 더한 것 같아요. 폴란드하고 독일은 좀 감정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언급한 호주 언론이 더 오스트레일리아인가 하는 신문이에요. 호주에서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유일한 신문인 것 같아요. 인터넷 사이트도 있고. 거기는 기사를 바탕으로 이런 언급을 했는데, 제가 그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가서 보니까 해당 기사는 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기사는 참고가 될 만한 다른 내용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내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나 소개가 됐나 하고 찾아봤더니 서울경제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난 거가 하나 보여요. 3월 5일 날, 이틀 전에 23조 호주 장갑차 사업자의 한화가 유력하다라고 났어요. 그래서 호주군 내부에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레드백 성능이 독일 링스보다 낫다. 그래서 밑에 빨간 줄 그은 것처럼 호주 육군으로부터 최근 더 우수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한화 관계자한테.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폴란드 언론의 보도랑 일치해요. 그 보도 내용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호주 언론을 바탕으로 해서 호주 군 내부자가 군 관계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군 관계자가 레드백이 이러한 부분에서 더 낫다라고 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우리 서울경제 기사를 보면은 한화한테, 우리는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화한테 그걸 확인한 거예요. 이 정도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각자 기사가 다른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군데 이제 좀 모아보는 이제 그런 판이죠. 예. 자, 이 호주 랜드 400 사업을 한번 먼저 살짝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현재 이제 호주군 현대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주군 현대화 사업. 여기는 저 멀리 남반부에 있는 이제 나라니까 그들의 방위력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지난 정부 모리슨 총리 시절부터 미국과 발맞추면서 좀 급격한 전력 강화를 좀 꽤 하고 있었죠. 자, 그 중에 육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랜드 400 사업이고, 여기 보면은 뭐 몇 단계에 걸쳐서 하는데 2단계가 정찰 장갑차, 차륜형 장갑차였고, 저기는 이미 라인메탈의 복수 장갑차가 211대가 선정이 된 바가 있었죠. 페트리아랑 경쟁을 했었고, 최근에 이 페트리아는 일본 자위대에서 선정이 됐죠. 일본 미쯔비시, 그러니까 자기들 국산품을 이기고 된 그런 장갑차니까. 그랬고 이제 3단계가 보병전투 장갑차인데, 초기 계획은 450대, 예산은 지금 우리나라 23조 돼 있었고, 또 호주나 폴란드 내용을 보더라도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23, 4조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450대를 다 사게 된다면. 초기 계획은 저랬어요. 그래서 모리스 총리 시절에 저렇게 덩치가 큰 몇십 조짜리 사업을 많이 추진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많은 게 변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3개인가 4개인가가 이제 후보를 넣었는데 보병 전투 장갑차 거기에 이제 AJAX도 있었고 우리 K21 장갑차에 제가 본보기로 삼았던 그 스웨덴의 CB90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 둘은 다 탈락하고 링스하고 레드백이 남았는데 레드백이 지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드 테스트 중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 거 가져와서 그래요. 22년 중후반에 결정될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 테스트는 사실 21년 중에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결과는 나온 건데 그 사이에 22년 5월 달에 정권이 바뀌죠. 그러면서 호주가 향후 10년간 우리말로 하자면 중기 국방계획, 우리는 한 5, 6년으로 하죠. 그 10년짜리 국방계획을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그 과정 때문에 거기서 그것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변형이 가해져서 유지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어요. 사라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표가 안 나고 이렇게 질질 늘어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발표가 임박했다. 즉 보병 전투 장갑차는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숫자는 모르겠어요. 자, 보면 디펜스 24에서 그러면 제한적인 정보일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레드백이 링스보다 낫느냐 거기에 대한 힌트가 하나 있긴 해요. 그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링스가 독일의 링스가 엔진 진동과 소음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레드백이 우수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우리 하나 관계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서울경제신문에는 그런 보도 내용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저는 그게 유일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레드백이 링스보다 싸면 쌌지 비싸지는 절대 않을 거거든요. 자, 저렴한 가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호주가 지난 몇 년간 좀 돈을 과하게 국방 분야에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내수 산업도 살리고 전력도 구축해야 되고 우방국도 또 동맹국들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축함 하나 건조하는데 뭐 3조 4조 원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1조에서 1조 5천억이면 되는 거를. 자, 그런 사안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가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링스가 KF41이라고 불리죠. 독일에서는 내수형이 있고 내수형은 작은 거예요. 엔진도 좀 작고. 근데 수출형에는 지금 1140마력짜리 리버 엔진이 들어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독일 엔진이라 그러면 MTU 엔진 그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잖아요. 리버도 독일 엔진이에요. 그게 1140마력짜리가 달려 있는데 이게 엔진 진동과 소음이 심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저럴 수도 있겠다. 사실 장갑차니까 어느 정도는 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는고 하니 뭐 AJAX처럼 뭐 사람들이 탄 병사들이 뭐 병원에 가고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신에 우리 집 레드백의 성차감이 엄청나게 좋다. 그들이 평가했을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좀 와전된 게 아닌가. 직접 병사들의 의견은 이게 너무 편하다. 자, 우리는 암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를 쓰고 있고 또 고무궤도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우리는 지금 장갑차 개량을 하거나 차기 장갑차는 기본으로 위에 깔려 들어가고 있죠. 근데 링스는 그것도 아니에요. 토션바예요. 승차감 안 좋고 내부 공간에서 불리하죠 훨씬. 자, 그런 면에서 이것의 의미는 이게 지금 20 몇 조짜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링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점에서 레드백이 상당히 뛰어났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자, 그리고 가격이라는 부분에서 장점이 좀 있었을 것이고, 자, 이걸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The Australian이라는 호주 언론을 찾아가 봤는데, 저기 폴란드 언론이 이야기한 그 내용은 저기 신문에는 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검색을 몇 차례 시도했는데 인터넷판 기사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나름 유용한 정보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호주 전력 구축 계획을 재검토 중이에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예. 이게 작년도 10월달 기사인데 그 초안이 책임자도 나와 있어요. 전직 뭐랄까 군 총수 두 사람 정도가 그 총 계획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초안이 10월 말에 나오기로 돼 있고 이 기사는 지금 10월 초 기사예요. 작년에. 그리고 3월이면은 확정안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초안을 돌려서 마지막 리뷰를 검토를 해서 고칠 것 있으면 고치겠다는 뜻이고 3월 말에 확정인데 지금 저게 이미 확정된 것 같아요. 3월에 확정인데 확정이 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 말이 흘러나온 거예요. 즉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예전에 링스하고 레드백이 2021년도에 함께 평가를 받았을 때 이미 그때 레드백이 이긴 거예요. 이긴 건데 그 발표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정권이 바뀌면서 향후 국방 계획을 다시 손을 봐요. 그러면서 확장 일변도였던 그런 국방 정책 그리고 공격 무기를 도입하는 그런 국방 정책이 많이 취소가 돼요. 예. 그래서 이 보병 전투 장갑차는 어찌 될까라는 부분이 의문 부호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발표를 못했고 업계에 입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기사에 나옵니다. 말하지 마라. 이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왜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더 뭐 우리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런 말 나오기 싫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은 호주의 전력 구축 계획 10년짜리 저기에 보병 전투 장갑차가 살아남았다는 거고 숫자는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렇게 유추가 돼요. 흐름이. 예. 자, 작년에 이제 5월달에 노동당이 이제 자유당을 누르고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22년 5월 23일부터 오른쪽에 보이는 앤서니 알바니즈 이 사람이 이제 수상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스캇 모리슨 총리가 했던 것을 많이 바꿔요. 예. 특히 국방 분야에 있어서.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 이걸 오크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었죠? 미국하고 뭐 호주하고 어떤 옛날 영연방 계열의 앵글로색슨족 출신들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어떤 동맹관계를 구축한다. 그런 컨셉이었잖아요. 거기에 모리슨 총리는 상당히 활발하게 관여를 했죠. 적극적으로. 우리도 한번 힘써보자. 이번 기회에. 이렇게 했던 거 무리수를 좀 뒀던 부분이 있었고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동당한테 정권을 준 거죠. 그래서 몇 개 큰 계획이 취소가 돼요. 예. 자, 그 말은 지금 호주는 중국하고 직접적인 맞닥뜨릴 일은 없어요. 그래서 미군의 뭐랄까 새로 지금 들어온 정권은 이런 거예요. 중국을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은 아닌데 중국을 자극해가면서까지 우리가 공격적인 전력을 구축할 필요도 없다. 전 세계 경제도 어렵죠 지금. 호주도 마찬가지죠. 예. 다른데 돈 쓸 곳도 많다. 이런 게 이제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라는 전력이 미국의 뭐랄까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파트너들이 짐을 나눠진다는 부분에서는 일부 후퇴된 그런 상황이에요. 쉽지 않죠 그거. 예. 자, 그래서 새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 사라진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게 헌터급 호위함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봐서는 취소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BAE하고 계약을 한 건데 이 배를 9척 정도 확보하려고 했어요. 만재 배수량이 8,800톤이니까 거의 구축함이에요. 큰 구축함. 우리 세종대왕보다 조금 작은 정도예요. 그리고 이순신급보다는 훨씬 크고 그런 건데 이 9척을 건조하는데 비용을 얼마나 잡았느냐. 약 35조 원을 잡았어요. 예. 제가 알기로 우리 세종대왕함 배치 1은 약 1조 원, 지금 정조대왕함 기준으로 해서 배치 2는 1조 5천억 정도 들어간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척에 지금 얼마 거의 한 4조 정도 가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캇 모리스 총리 때 이런 것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취소된 거예요. 지금 제가 봐서는 취소됐어요. 축소가 아니고 취소된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무리수를 뒀던 게 이런 게 있었죠. 원래는 호주가 프랑스의 디젤 잠수함, 프랑스의 핵 추진 잠수함이었는데 호주는
비핵 국가다, 핵 청정 국가다. 그래서 프랑스한테 요청해서 일부러 그것을 같은 디자인인데 디젤 추진으로 바꿔서 수입하기로 했었어요. 예. 그 12척을 수입하기로 했었거든요. 7, 80조 원이고 한 금년 전부터 이제 계약도 했어요. 계약도. 금년부터 호주에서 건조를 하기로 시작하기로 했었어요. 예. 그러면 저게 비용이 올라가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는 호주의 자국 업체를 쓰면서 일감을 갈라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예. 결단력을 발휘 못하고 좋은 걸 다 하려고 했던 거죠. 다 만족시키려고. 그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가운데 끼어들면서 핵 잠수함으로 바꿨죠. 그러면서 프랑스와의 계약을 취소를 하게 돼요. 프랑스가 막 엄청나게 흥분했을 수 있대. 이게 21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12척의 디젤 잠수함이 9척이 된 거예요. 네. 비핵 국가임을 자랑하던 호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원자력 발전소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 무리수라고 봐지는 거죠. 이거 취소됐죠, 그래서.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보병 전투 장갑차는 어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관심사였는데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극적인 무기체계는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이게 지금 43톤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43톤을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전장이 전부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송기로 실어 날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43톤은 너무 무거워요. 호주는 상관없죠. 예. 자기 땅을 지키는 무기거든요. 이거는 아까 군함하고 잠수함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았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옛날 하나 관계자와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훨씬 많다. 예.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가긴 갈 것 같다. 사라지지 않고 대신 숫자가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그때 상황을 바로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게 한 아덱슨가 거기서 아마 그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자, 이게 호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중국 견제하는데 미국과 함께 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돌진해 나가겠다. 여기서 호주는 뒤로 많이 지금 물러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발붙고 나서서 자기 이해관계 크게 없이 해주겠다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뭐 공격 자산이 아니라 수비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보고 또 어떻게 비추어지는가도 큰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죠? 난 당신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 이런 의사를에도 반하지 않는다. 숫자 줄어들 수 있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호주의 비중이 약화되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항공모함 가지는 계획이 사실은 미국의 이런 계획에 우리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하기로 했고 미국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하고 미국하고 자웅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호주는 거리가 조금 있죠. 아무래도. 인종적 동질성, 역사적 동질성이 있다는 것 빼고는 그렇게는 없어요. 호주는 일부러 나서서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호주도 그런 이야기를 한 지 오래됐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게 호주는 유럽 국가가 아니고 민족적으로는 그렇지만 인종적으로는 그렇지만 뿌리는 영국에서 왔지만 우리는 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한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접근 거부 전략이 자꾸 확대되고 있죠. 그들의 국방력 확장과 더불어서. 그러면 호주도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덩을 쥐고 싶지도 않고 중국에 덩을 쥐고 싶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양쪽 다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미리 선을 그어서 이쪽 편에 있어. 난 널 압박할 거야. 이런 대치 국면의 한 부분으로서 참여하기는 싫다는 거예요. 지금 정권에서는. 그죠? 호주의 지리적 위치를 봤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호주도 유럽과의 어떤 경제 교류보다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부분이 아마 지금 훨씬 커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미루고 짐작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소문대로 하나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그 OMFV 사업,
그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대체하는 사업이죠. 그거는 규모가 이거보다 훨씬 크죠. 지금 있는 걸 1대1로 대체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 최소한 2,000대 정도는 사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한 3,500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소 2,000대는 구비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거 하나 바꾸게 되면은 엄청난 금액이 드는 거예요. 지금 450대 사는데 24조였죠.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미루다가 어쨌거나 하긴 해야 돼요, 미국도. 그래서 지금 뭐, 그 과정을 진행 중이고, 몇 년 안에 있으면 아마 이제 판가름이 날 거예요. 거기도 당연히, 여기 링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현지 업체와 손을 잡고, 하나도 들어가 있죠. 오시쿠시와 손을 잡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겼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OMFV 사업은 지금 그 그림 속에 보이는 이 호주용 레드백은 아닌 것으로 봐져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무겁고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 이제 업계에 제시했던 ROC는 방호력도 이만큼, 그리고 병력 수송량도 이만큼. 그런데 무게는 우리가 전술 수송기로 실어날 정도. 이렇게 되니까 업체가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거잖아요. 하나 빼고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그들이 다급하게 수정을 해서 아마 병력 탑승 인원을 6명으로 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레드백보다는 소형화된 레드백이 아마 여기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에는. 저는 그게 또 우리 군이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를 KF-21의 후속으로 생각할 때도 그게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또 한화가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가 레드백에 관심을 가질 때 제안했던 것도 지금 호주형이 아니라 소형화된 버전을 제안했다는 것으로 폴란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걸 잠깐 알아보면은 지금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예비 설계 계약 5개 업체. 이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내는 거예요. 저기서 아마 하나아마 통과했을 것 같아요. 그 2단계에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3개 업체가 이제는 시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돼 있어요. 업체 결정이 27년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덩치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게. 50조에서 한 70조 원 가량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단, 한화가, 이번에 좋은 출발을 했다. 이 사업에서도. 몇 년 전에 OMFV 사업 처음 할 때만 해도 특히 미국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하죠. 아니, 우리 옛날에 우리 무기 받아가고 대포도 못 만들어가지고 우리 거 몰래다가 그냥 카피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고 그러던 친구들인데 탱크도 하나 못 만들어서 우리가 도와주고 설계도 다 해주고 그랬는데 라는 그런 무시하는 마음이 사실은 미국 군수업계에 있었어요. 근데 지난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그 대폭 바뀌었죠. 폴란드 건, 또 호주 건. 그래서 이거가 이제 결정이 되는 24, 5, 6, 뭐 이때 주로 이제 거기서 이제 테스트 해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뭐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 K9도 그들의 유마 사격장에 가서 쏴봤잖아요. 예,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코리아 어드밴티지가 있다. 가격, 품질, 가성비 종합적인 측면에서. 예. 자, 그래서 이 상당히 재미있는 게임이 됐고 하나는 상당히 유리하게 됐다. 이게 두 개가 만약 이게 450대 그리고 미국 이렇게 되면 그 두 합이 지금 얼마냐면 100조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계획대로 쓴다면 다. 엄청난 딜이죠. 자,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는 혜택은 우리 국방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병 전투장갑차를 K-21 후속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